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해안으로 밀려들면서 수거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는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을 퇴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아서 처리에 한계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갈색 괭생이 모자반 덩어리가 긴 띠를 이루었습니다. 파도에 밀려들면서 갯바위까지 온통 괭생이 모자반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보러 온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자주 다니는데 여기 냄새가 심하고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빨리 치워졌으면 좋겠어요.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포대에 담겨 도로 한쪽에 가득 쌓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이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서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에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한 곳은 근처의 밭. 중장비로 모래와 뒤섞인 괭생이 모자반을 밭 위에 덮습니다. 완전히 건조돼 썩을 때까지 또다시 수개월. 일부 농가들이 토양이 비옥해지고 작물이 커진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에 관한 비료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결과가 나온 게 없고 민간 기업에서 사료 또는 비료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들어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지난해의 갑절을 넘은 1,900톤. 농가들은 괭생이 모자반을 톱밥 등과 섞어 완전한 퇴비로 만들어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제주도는 건조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고 일단 수거가 급하다는 입장이어서 퇴비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재개 하루 만에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영산강 유형환경청의 공사 보류 요청에 따라 비자림로 2구간 제2대천교에서 세미교차로 사이 1.36km의 확장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논란 사안에 대해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법인들이 농사는 뒷전인 채 땅 장사를 하거나 아예 폐업을 하거나 또 혹은 소재지 불명인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보니 절반을 넘는 곳이 엉터리 법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농업법인으로 등록된 한 사무소. 찾아가 보니 농업 관련 사업은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집도 짓고 막 했죠. 개발해서 집을 짓는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주택 연료도 있고 왜 안 돼 있어? 제주도가 도내 농업법인 2,9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곳이 500여 곳이나 됐고 농업인 수나 출자율 미달 등 설립 요건을 어긴 곳도 23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년 넘게 문을 닫거나 농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 등에 주력하는 곳도 240여 곳이나 됐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해 등록하면 보조금이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회사만 세운 뒤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난립하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태 조사를 했고 48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제주도는 농업법인 명의를 이용해 농지매매 차익을 챙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3단계 이행에 따라 일부 공연 관광지가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주도 돌문화공원은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개방을 시작해 단체 관람과 문화해설 등은 금지하고 실내 공간은 관람 인원을 시간당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다른 공영 관광지도 입장객을 사전 예약제로 받고 다음 달 22일부터는 개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원 지사는 2022년 대선이 국가 운명의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저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사직 사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도 경선 참여에는 물러날 필요가 없다며 경선을 이기면 그때 중요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8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소극적 입장에서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대권 도전 질문에는 도정에 전념하겠다며 선을 긋는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중앙정치나 정당 정치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속, 이거 지켜야죠. 앞으로도 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서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도정 수행에 전념을 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불과 한 달 만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몰리는 등 위기 상황에 리더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보다 대통령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도지사가 눈에 보이겠어요? 도민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행정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갈지는 뻔히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원희룡 지사는 중앙 언론을 통해 이미 밝힌 대권 도전 입장에 대한 공식 인터뷰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입장 표명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우회적으로 대권 도전 의지는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자본검증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원희룡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박영조 전 JCC 대표를 지난달 24일 소환 조사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성착취 동영상을 대규모로 공유하면서 판매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착취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29살 B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며 호감을 산 뒤 신체를 찍어 보내달라며 사진을 받았습니다. SNS로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에는 직접 만나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실패하면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1인 2역을 하면서 접근했습니다. 사진이 유포됐는데 삭제해주겠다고 한 뒤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며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의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했고 지인 2명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했고 경찰은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B씨를 구속했습니다. 기존 금전 목적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은 성관계 목적으로 범행하였고 실제 피해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B씨를 비롯해 N번방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오픈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의 신체 영상을 찍은 디지털 성범죄 사범 1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과 심리 상담을 지원했고 불법 촬영물은 삭제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국 최대의 매실 산지인 광양을 중심으로 남도의 매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소비량이 줄고 판매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산지는 수확의 보람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까지 겹쳐 농민들의 우려가 더욱 큽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변을 따라 펼쳐진 매실 농장에서 과실을 따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 달의 짧은 수확 기간 탓도 있지만 오락가락한 날씨에 자칫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어 마음이 더 바쁩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윤기를 더해가는 매실과 달리 가격 하락이 재현될까 농민들은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달린 상태인데도 시장에 출하를 했을 때 일단 초도 물량에서는 가격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 특히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경매시장을 통해 알려진 초기 시세가 2만 원대에 머무는 상황. 최근 3년 동안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가격도 등락을 반복하다 보니 농가들은 더 불안합니다. 매실 가공식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벌써부터 소비 감소세가 확연하기 때문입니다. 매화 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취소된 것도 판촉 활동에 지장을 준 상황이어서 업계도 시 당국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거는 일정량이 꾸준하게 생산이 되는데 팔 곳이 없어서 되게 이제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은 거의 매출이 멈춰져 있다고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대도시 지역의 공판장에 추출하던 방식 대신에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 수치 가격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매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와 높은 상품성으로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광양매실. 그러나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란 이중고에 허덕이면서 수확의 계절에 그리 반갑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서부와 북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와 방부가 나타나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전방 주시 잘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 예상되는데요. 낮에는 햇볕도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도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17도, 서부 16도, 동부가 1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5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 현재 기온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있겠고요.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방부가 낀 가운데 짧은 가시거리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외고운영위원회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론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일방적인 공론화 추진을 철회하고 제주외고를 영어 교육도시 국제학교 수준의 공립국제화교육 중점학교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당초 4월 말까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델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제주도 내 중학교의 절반가량이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45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21개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연기를 감안해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대부 중과 아라중 등 13개 학교는 전학년이 중간고사를 생략하고 제주 서중과 서귀포 대신중 등 8개 학교는 1, 2학년만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초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제주 지역 매출액 감소폭은 38.9%로 전주 52.5%보다 다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폭도 68.7%에서 41%로 줄어 경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지역 개별 공시지가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27.77%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는 4.48%로 지난해 10.7%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에 비해 서귀포시가 5.03%로 조금 더 높았는데 영어 교육도시와 신화 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다양한 계층과 출신의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기 위한 협력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언론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제주시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행복 나눔 제주공동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